게임마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정 인천 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단 신도시 의료 복합용지 분할 매각에 관한 이야기 3부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황 설명은 잘 들었고요. 김명주 의원님, 이게 지금 인천도시공사 IH는요, 이게 쉽지 않다. 요즘 수도권 병상 억제 정부 기조도 있고 또 대형 병원 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검단에다가 상급 종합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시설을 들어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3순위를 통해서 분할해서라도 좀 작긴 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라에 800병상 규모의 이제 아산병원이 올해 상반기에 건축 허가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김포 풍무 지역에 인하대병원이 또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 두 병원 중간에 낀 게 우리 검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뜻 나서지 않는 것으로 예. 사실은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이렇게 다 유치하는데 그럼 우리 검단 신도시가 뭐 어제 오늘 준비됐던 게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권 때 결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냐 이런 거죠. 더군다나 인하대병원은 인천에 병원 학교도 있고 예. 한데 왜 그걸 김포 풍무 지역으로 뺏기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 피치 못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매각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3분의 1 팔아먹고 3분의 2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로만 채워진다고 하면 예. 어느 주민들이 찬성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가 너무 성급하게 매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알고는 계십니다. 다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알리고 대책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원님, 그러면 3분의 2는 어떻게 하겠다 IH에서 뭐 밝히거나 뭐 공개한거나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3분의 1은 어쨌든 종합병원은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걸 이제 병원이 토지를 분할 받은 이제 낙찰 받은 병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해야 될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부분에 그때는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요. 3분의 2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의료 복합 용지기 때문에 의료 관련된 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같이 준비가 된 후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단에요. 대학병원이라든지 상급 종합병원이 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단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이제 큰 병원으로 갈 때는 일산으로 가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서울로 가고요. 그러는 실정인데 그 인천도시공사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그 건설사들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게 누가 공영개발을 찬성을 하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이제 검단구 붕괴에 따르는 뭐 기업, 뭐 병원뿐만 아니라 자족시설 유치를 촉구하는 뭐 오는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요? 이거 좀 간략히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그 여러 시민 단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인천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 회장님도 양인모 회장님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이면 이제 검단이 새롭게 검단구로 분구가 되는데 검단 신도시를 조성을 해놓고 아파트만 잔뜩 진 거예요. 상업시설하고 그러다 보면 분구가 된 이후에 과연 어떻게 세수 확보를 할 것인가
그 자족도시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 검단 신도시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아시고 예. 그런 가족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된다. 또 랜드마크도 지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명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끝으로요. 김명주 의원님 모경정 지역구 예. 국회의원과 함께 매각 보류 신청을 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시와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풀어 나갈지 이제 앞으로 해결 방안 전망 듣고 다음 주에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2월 4일 날 저와 모경준 국회의원이 이제 분할 매각 소식을 들었고요. 예. 인천도시공사 담당자 만나서 매각 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매각 공고를 내렸었습니다. 근데 2월 17일 날 모경종 의원이 유정복 시장 만나서 성급한 매각을 좀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유정복 시장이 답을 줬는데 네. 바로 그날 입찰 공고를 다시 띄운 거예요. 재공을 다시 했군요. 네.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 영혼이 없는 대답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걸 매각 중지하라는 겁니다. 매각 중지하고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원 이청사 매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중지를 해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중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중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매각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도 3분의 1을 분할 매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원을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먼저 정리된 다음에 매각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까요? 이영창 의원님. 네. 지금 아까 검산구 분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인천 그러면 서구 이제 방위명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네. 공고해서 이제 정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논란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최초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청라 주민들께서도 구청 서구청 앞에서 예. 집회도 갖고 이랬었는데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청라구로 명칭이 선정되는 거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집회였던 거고 또 반면에 청라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네 가지 뭐 경명구, 서곡구, 서해구, 청라구로 이제 후보군이 올라왔는데 예. 청라구를 찬성하는 주민분들도 주민들이시고 저희가 청라구를 반대하는 주민분들도 만나 뵀거든요. 청라구를 반대한다는 분들도 서구의 주민들이신데 예. 요지는 그거죠. 그 전에 후보지 선정하는 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거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이제 이름이 한번 선정되면 향후 100년을 가는 건데 예.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의 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건 매우 좋은 취지이지만 그런 선정 과정에서 1등으로 후보군이 된 곳이 정서진구였습니다. 근데 정서진구가 배제가 된 거죠. 서구청의 입장은 정서진구가 이제 그 서구 갑지역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행정동으로 서구 갑지역구의 동이 아니다. 오류동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구가 되면 검단구에 속해지는 동이기 때문에 정서진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서진구라는 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오류동은 아닌 겁니다. 예. 저희가 서구 행사할 때 정서진 해넘이 행사를 매년 연말에 했었었고요. 예. 아라뱃 밑으로는 이제 아라뱃길 밑으로는 서구가 되기 때문에 이 아라뱃길 밑으로도 정서진이라고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설령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이든 여러 가지 뜻적인 걸 포함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랑 다시 왜냐하면 1등을 한 그 공모 명칭이기 때문에 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오류동 포함 탈락 그러고서 4개 이제 구로 거기에 이제 지금 문제 이슈가 된 청라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청라구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계시든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시든 간에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이슈거리가 되고 화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내 자녀의 이름을 내가 줘야지 남한테 맡기는 건 안 되는 것처럼 그 서구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거치고 과정들을 거쳐서 좀 설득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냐면 외부에서 올 때는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 반대하는 입장들에 있어서
됐어. 당신들의 의견은 듣지 않을 거야라는 뉘앙스가 비춰지기 때문에 더 반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구청이 충분히 품고 가야지만 이 서구의 앞으로 100년지 대계를 바라봐야 될 명칭이 선정이 되어도 예. 기분 좋게 새 이름이 져지는 거지. 문제 속에 새 이름이 져지는 거는 저도 서구가 대대로 고향인 저로서도 예. 원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청라구 사용 명칭을 반대하는 분들도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왜 청라구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일단은 그냥 싫습니다. 예. 그래? 청라에 입주했었을 때에 예. 청라 국제도시라는 특색을 갖고 예. 거기 새로 생긴 신도시에 맞게끔 해서 입주를 한 거지. 이 청라라는 이름이 전체로 쓰여지기를 원해서 입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청라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예. 예를 들어서 청라 맛집을 치면은 청라에 있는 분들이 부단하게 거기에 홍보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비용도 시간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청라가 아닌 지역 서구 어느 지역에서도 네. 청라 맛집, 청라라는 이름이 외부에 이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청라에 진짜 기존에 있던 삼겹살집이 있는데 청라가 아닌 세트가 지역에서도 엄청 넓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청라 맛집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 가뜩이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는데 예.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청라 주민분들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주민분들 반대하는 주민분들 앞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이시고 청라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주민들이신데 예. 이분들에 있어서는 서구청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게끔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이게 뭐 갑론을박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름을 정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좀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세게 반발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설득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서구청이 그 반대하는 분들과의 예. 심도 있는 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과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대화가 심도 있는 논의라기보다는 예. 굉장히 강하게 안 됩니다. 라는 논의로 끝났다고 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아까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결코 바람직한 어떤 소통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구의 새 이름 공모에 대한 이제 방향,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네네. 원만하게 이 이름을 네네네.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김명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청라 그 주민분들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청라는 국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임 밸류가 있는데 그 네임 밸류가 다른 그 원도심 지역까지 다 포함한 이름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서구청이 좀 순서를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후보군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명위원회로 넘긴 건데 지명위원회에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서진 구에 대해서. 반대로 지명위원회에서 일부 후보군을 정해놓고 주민들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거죠. 객관식이 됐어야 되는데 주관식 풀고 그걸 객관식으로 가니 이게 그러네요. 지명위원회에서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지명위원회 의견을 별도로 내버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도 서구청 갔더니 그 많은 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시고 또 근조화환까지 잔뜩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서구청에서 좀 더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의 새 이름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 주제 살펴볼까요? 김명주 의원님, 이게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후보로 선정이 되면서 뭐 이와 관련해서 제안할 게 있으시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KTX가 운행되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창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의견을 내셨고 자유발언도 하신 내용인데요. 그 인천발 KTX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2014년도에 개통을 했다가 2018년도 3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마치고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우리나라 후보지로 이제 서울시를 누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9월달에 IOC에서 아마 최종 개최지를 선정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수요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구가 2018년 3월 당시에는 이제 인구가 52만 명이었었는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3만 7천 명으로 인구도 늘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검단 지역에 입주를 할 것이고 그 외 개발 지역에서도 계속 입주가 있기 때문에 인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검암 역습경 개발도 진행 중이고 그에 따른 이제 복합 환승센터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포츠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하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전북 특별자치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돕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최종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하게끔 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되는 KTX를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검암역을 경유해서 운행되는 KTX를 다시 유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전북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아까 말한 인천공항발 KTX가 이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것도 중단됐지만 옛날처럼 운행도 하고 또 그러면서 검암역도 경유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과거에 이제 검암역까지 경유해서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약 10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전북 특별자치도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용창 의원님도 뭐 이제 전반기죠 건교위 하실 때 이 자유 발언 5분 발언 이거 많이 하셨다고요? 네,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앙정부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검단과 서구가 분구될 정도 인구가 이제 넘쳐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아시는 거지만 이미 2014년도에 제가 2014년도에는 서구에 이제 구의원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때 뭐 지역구 국회의원 이학재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에 중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얘기했습니다. 그냥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당시에도 인구가 서구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분구까지 될 정도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KTX는 단순히 서구 주민들만 분구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의 서구 주민들만의 수요를 놓고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인근의 뭐 부천, 김포, 파주, 일산까지도 뭐 광명 아니면 서울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계속해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을 때도 언급을 했던 거고 또 인천이 뭐 인천공항이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아시는 거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세 번째 규모의 지금 공항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관문이기도 한데 여기에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입출국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통의 큰 어떤 줄기를 담당하고 있는 KTX가 없다는 자체가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점들을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설령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하루빨리 KTX는 재개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노력을 기하겠다고 전반기에 약속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적입니다. 없습니다. 두 분 의원님 모두 인천공항발 KTX 운행이 하루빨리 뭐 이번 뭐 하계올림픽 유치든 뭐든 떠나서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한 의원님 각각 한 30초씩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오늘 나눈 주제들 포함해서 간단히 좀 오늘 정리 말씀 한 30초 정도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 네, 오늘 주제하고 좀 벗어난 얘기이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양분화되고 있고 지금 국민들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 있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고요. 하루빨리 탄핵 심판의 재판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그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도 하신 말씀 저는 있으시면 KTX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KTX 얘기하세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KTX 갑자기 KTX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반드시 저도 최대한 임기 끝날 때까지 노력할 거고요. 저는 뭐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한민국이 좀 더 혼동스러울 것 같은데 뭐 시의원 한 명이 대한민국 질서를 잡아나갈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뭐 제 SNS에서도 언급하고 했었는데 그냥 인천 시민들이 주어진 역할, 저한테 맡겨준 역할 그냥 충실하게 잘 하면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적 인천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